네, 예란의 통일약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일약관 시간. 야,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많이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정규제 TV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도 막 댓글 보면 통일약과 어떻게 주문해요? 막 이런 거. 그러죠. 네, 김정남이 어제 암살당했어요. 예. 뭐 주사를 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얼굴에 뭐 독극물을 뿌렸다는 얘기도 예. 있고 뭐 독극물을 묻힌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싸가지고 수건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스프레이라는 말이 가장 비슷하고 그다음에 덕침을 찔러줄 수 있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탈북자 중에 북한에 매수가 돼서 박상학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박상학 씨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철에서 이 박상학 씨를 나오라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첩보력이 괜찮아요. 국정원에서 미리 그것을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를 했죠. 근데 감옥 갔다 나왔어요 벌써. 아니 살인 용의를 갖고 있었는데 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국 살아요? 살아요. 원래 탈북자였습니까? 원래 탈북자였어요. 근데 뭐 원래 탈북자였는데 매수가 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 뭐 간첩으로 파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는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탈북한 이후에 우리나라 공기업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탈북자 동지의 이제 사무국장을 이제 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탈북자 동지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김치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김치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안영길 씨라고 나왔었어요. 그 본인은 반성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 갔었는데. 근데 어떤 동기로 박상학 씨를 살해하려고 해서 박상학 씨는 그러니까 지령받은 거죠. 박상학 씨는 그분입니다. 그 대북풍선 그렇죠. 네. 날리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지령을 받았어. 네, 그래서 박상학 씨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어느 지하철역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당국에서 그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독침이 나왔거든요. 윤영길이를 안영길 씨라고. 안영길을 체포를 했는데 독침이 나왔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감옥에 갔었는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뭐 그냥 간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몇 년 갔다가 뭐 또 나오면 또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독침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찌르면 독이 퍼져서 주사 바늘처럼 그렇게 몇 시간 안으로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제가 이분을 조금 그 전에 조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추론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김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금 압박을 받게 되죠. 그때 아마 북한 공작원한테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뭐 자금을 좀 받았었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돈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살, 암살에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제가 보기에는 스프레이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침을 왜 이렇게 급하게 찔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2명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제 어느 종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주필님하고 하기 위해서. 종편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종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종일편파 방송. 그래서 나 안 하겠다 그랬어요. 김정남이 죽었다는 말을 어제 저녁에 처음 들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김일성과의 저주가 이제 시작이 돼서 장성태 죽었죠? 비참하게. 그리고 김경희도 지금 뭐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김정남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가히 이제 김일성과의 저주가 시작이 됐구나. 지금 김정남의 자식도 있어요. 있죠. 김한설. 김한수 걔는 어디 있어요? 걔가 뭐 지금 마카오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김정남과 같이 다니고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같이 다녔겠죠. 김정은의 자식도 있잖아요. 그왜 애기. 애기. 이제 한 서너 살 됐겠죠. 예. 서너 살 무슨 서너 살요? 한 서너 살 됐죠. 아 됐나요? 예. 아 그때 뭐 13년인가 나왔나 그때 그랬잖아요. 아 그랬군요. 예. 지금 김씨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직 많죠. 아직 많아요. 그 김일성이가 그 생식력이 좋아가지고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생식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별다르게 들리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저기 뭐야 김일성 그 사망되기 직전에 그때도 어린아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 이제 알만한 사람들께서는. 김일성의 예, 김일성이 이제 그때 김정일의 자식은 어떻게 돼요? 김정일의 자식도 이제 뭐 드러난 거는 뭐 이제 그렇게 있지만 또 드러나지 않은 자식도 얼마나 있는지 뭐 모르죠. 그거는 이제 북한이 망해봐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왜 죽였을까요? 김정남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김정남이를 원래 암살하려고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죠. 해왔는데 그게 그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잘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더 이제 암살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되거든요. 뭐냐면 그 이제 주필님 가만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작년 9월 달까지 계속 미사일 쏘고 핵 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촛불 집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미사일 한 번도 안 쐈습니다. 맞죠? 그렇군요. 미사일 한 번도 안 쐈어요. 그리고 촛불이 꺼져 간다고 난리 칠 때로부터 미사일 하나 쐈습니다. 그쵸? 지난주 촛불 망했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쏩니다. 이건 뭐 까마귀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미사일 하나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전국이 아주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 이제 그 기세를 다 잡아가지고 뭔가 해낼 것 같았는데 지금 어렵게 됐죠. 예, 거공으로 이렇게 치솟던 문재인의 인기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안희정 씨가 나오자마자 지금 사람들이 뭐 안 된다고 지금 완전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떠날 때 탈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심지어 96년 5월 30일 날 김정일이가 갑자기 은행에다가 방을 써붙였어요.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입금되지 않는 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써붙였어요. 화폐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할 것처럼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지나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화폐 개혁 못해. 왜 못하냐. 새 돈을 만들래도 돈이 있어야지. 종이를 사다가 돈을 만드는 종이를 사다가 돈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화폐 개혁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폐 개혁 할 것처럼 하게 되면 북한 돈이 다 은행으로 몰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다 모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도시에 그 은행에 들어온 돈이 보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말입니다. 최고가 700만 원. 북한 돈으로 700만 원. 또 뭐 그 다음 급이 뭐 400만 원 이렇게 되는 한 10명 안 되는 사람이 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개인 수중에 돈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해서 민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했는데 문제는 나라가 생산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이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없었거든요. 김정일이가 돈이 없어서 진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금방 망할 것 같아서 뭐 힘들게 서울까지 가냐.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난 북한이 망하면 뭐가 됩니까? 자본주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
북한이 망했을 때 뭐 하나 제가 차지하는 게 그래도 기득권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몰려서 지금 당장 숙청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이후에 그 금강산 관광이니 뭐니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총 얼마입니까? 8조 8,557억 원을 퍼줬잖아요, 돈을. 더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퍼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망해가던 김정일이가 살아난 거죠. 음. 노무현 때는 더 많이 줬어요. 보니까 1조 8,833억 원. 이렇게 이건 공식적으로 간 거고 비공식적으로 간 건 더 갔을 수도 있죠.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제 와서 이제 다 밝혀졌지만 촛불 난동이라는 것은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한국의 지금 이 보수 정권을 찬탈해서 예, 김정은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세력을 대통령으로 뽑자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촛불 집회를 계속 부추기면서 막 뭐 그렇게 이제 해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촛불이 다 꺼져가지고 이제는 태국기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태국기 집회를 목표로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그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으나 야 맞아 죽으나 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물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겁이 공포 많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뭐 굶어 죽으나 야 맞아 죽으나 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금 태국기 집회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대거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독침이었다는 거, 여성을 동원했다는 거. 주필님 이거 뭐 감 안 오십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태국기 집회에 주로 나오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죠? 네. 예, 북한에 유명한 민생단 사건이 있는데요. 뭐 예. 김일성이가 뭐 어쨌을 때 뭐 민생단 사건이라는 걸 이제 꾸며가지고 서로 내부 불신을 해서 예.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민생단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민생단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30년대 초에 일제가 이제 그 항일 빨치산 예. 내부를 이렇게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 간첩을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놔서 실제는 뭐 간첩이 많지 않은데 이 민생단이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다 보니까 그 서로 쏴 죽이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내부 총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생단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들어온 프락치를 민생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차 하나가 우리 태국기 집회 하는데 와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시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막 그렇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뭐 목격자를 찾는다 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태국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불안감과 또 의심과 그런 거로 인해서 태국기 집회가 이제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국 언론에 이 쓰레기 특성이 있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막 뭐 자기네 그 생각을 막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 이제 또 뭐 배경이 뭐니 뭐 무슨 이게 뭐 원인이 뭐니 하면서도 나와서 그 또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다 보면 지금 물타기가 전국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또 묘하게 고영태 녹취록이 터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김정남 암살 때문에 고영태 녹취록 다 물 건너가고
예, 태극기도 이제 아, 못 모이게 그렇게 느낄 되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보 당국이 예. 이 간첩에 대한 이 수사를 물샐 틈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태극기 집회에 좀 한 가지 그 정말 그 좀 제안을 드린다면 뭐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와서 가죽 아니, 옷 조직적으로 같은 거, 예.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 그 왜 이게 조직적으로 오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뭐 육사 구국동지회인가 뭐 무슨 동지회인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던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도 나라를 지켜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또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도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그 내부에 이런 나쁜 그 잡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바람입니다. 느낄 수도 있군요. 예, 그리고 근데 이 탈북민들, 예. 네 김정남이가 예를 들어 독살당했다 예. 하는 뉴스를 처음 탁 느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약간 두려움 같은 거로도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두려움을 안 느꼈어요. 두려움을 안 느꼈는데 일부 이게 그 카톡방이나 이런데 뭐 올라오는 거 예, 보면 그 또 뭐 자기들 그 처지에 뭐 김한설을 막 걱정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바라보는 것은요. 사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해서 죽어가는 엄청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 없는 한국의 패널들이 나가서 김한설을 걱정해가지고 막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뭐 김평일을 걱정하고. 난 그게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 사람들 충분히 잘 살았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왕족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환상, 우상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어느 탈북자가 막 김한솔을 빨리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유 됐거든. 나는 그래서 됐거든. 예, 그런 주장도 있군요. 예, 뭐 보호해주긴 뭘 보호해줘요. 김한솔은 자기 절로 뭐 살겠죠. 그리고 근데 어떤 박상학 씨 같은 분들은 보호해줘야죠. 약간 두려움을 느끼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덕침 사건이 예.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진짜 옷을 좀 주필님 말씀대로 두껍게 입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중무장을 하시고 그래도 태극기는 모여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 애국심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태극기만 보면 아마 밤에 오줌을 지를 정도로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예. 또 그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남쪽을 컨트롤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에서 내려온 그 문서 중에 뭐가 있냐면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우리의 그 훌륭한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무기보다 더 강한 자기들의 동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글쎄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평가가 다 각이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가장 바라는 거는 뭐냐면 통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자기 직권이죠 뭐. 그러니까 이 한국의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 같은 했던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같은 그런 자기들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 물어도 보고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아무 때나 퍼다 주고 지금 그 문재인 씨가 뭐 그랬잖아요. 뭐 개성공단을 무슨 2만 평으로 늘린다 그랬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것도 뭐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자의정 우강제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평화 번영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자들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혈세를 자기 주머니 용돈처럼 뽑아서 쓰고 대한민국 금고를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북한 정권의 이제 그 아주 뭐 충성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뭐 친한 아주 그 협조적인 이런 정권을 세우는 게 김정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나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뭐 2,492억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 정말 조금 줬더라고요. 630억밖에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배 아프죠. 배고프죠. 그렇군요. 또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국내 정치의 어떤 흐름하고 이번에 그 김정은의 암살 또 뭐 미사일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그런 공포를 느끼는군요. 네, 실제로 또 박상학 씨를 대상으로 있었던 얘기도 예,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 위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은 이렇게 이제 테러 지정국으로 더 강력하게 그 제재를 그렇게 되겠죠.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그렇게 하고,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인권 단체들이 나서서 김정은의 그 테러 그 만행에 대비한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권 증진위원회가 이거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예, 다 자기들끼리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오케이. 현장 감각이 떨어지니까 뭐 지난번에 이게 그 얘기 안 성명도 했죠.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성명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필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